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하면 딱 그냥 타이핑만 해도 나오는 이승수. 9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놈이 4건의 살인사건에 범행을 했던 겁니다. 불과 1시간 만에 3명을 거침없이 돈 훔치려고 절도 목적이었던 거죠. 들어갔는데 집안을 막 뒤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대체로 겁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 새끼가 흉기로 그냥 마구 찔러하고 살해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쾌감을 느낀 거죠. 오늘은 145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온 거는 대구 동구 연쇄살인사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기는 했어요. 97년도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1월 5일. 밤 11시 동구 입석동에 사는 그 주부 A씨 45살인데 네. 이분이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건이 막 연이어서 나기 시작했어요. 시정관계로 반씨예요. 반모라는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고 네. 그 이후부터 이어져서 2월 20일까지 쭉이요? 예, 2월 20일까지 계속 5일부터? 났습니다. 계속. 몇 건 난 줄 아세요? 8건 났어요.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8건 발생. 1월부터 9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9명이 사망하고 아이 하나가 중퇴. 그러니까 10명이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의가 이거 예리한 흉기에 찔려서 흉기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며칠 간격으로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하면 딱 그냥 타이핑만 해도 나오는 21살 먹은 그 당시 이승수 이놈이 4건의 살인 사건에 이 범행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좀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살인 사건 이제 이승수로 가는 겁니다. 97년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이라고 그러네요. 네.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이에요. 대구시 동구에 있는 율하동이 있대요. 율하동. 여성 한 분하고 아이가 칼에 찔려서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남편은 출근하고 이 여성이 아이하고 둘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범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없어진 건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 없어졌대요. 그것도 또 혼선을 빚네요. 예, 그거 뒤지니까 그것도 강도 같잖아. 강도로 위장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원한. 그런데 원한이 있지 않으면 어찌하면 김대두 같은 놈 빼놓고는 4살짜리 어린애 목을 찔러서 살해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네, 열흘 딱. 97년 2월 20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밤 11시 50분경에 대구 동구 신암 5동 한 분식집이에요. 17살인데 이 비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분식집 자제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녀딸이 이제 11시 50분이니까 문 닫을 때쯤 가서 그 아마 분식집 안쪽으로 안방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사망한 상태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병원에 후송됐는데 바로 사망했어요. 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약 40분 뒤입니다. 금요일 날 00시 30분에 지금 칼 맞은 여고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후송하고 비상이 걸린 상태야.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무전 막 떨어져. 와. 40분밖에 안 됐는데. 무전이 막 떨어져. 동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 동구 신암 3동이에요. 바로 옆이네요. 옆이면 거기 그 S 교회가 있대요. 교회요. 교회 사택이 있는데 그 입구 그 길바닥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난자돼가지고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되는 신고가 또 들어와요. 그러던 중에 자 이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2월 22일 날 토요일 날 밤 10시 15분경이에요. 신암 5동 아까 조금 전에 그 교회는 신암 3동이에요. 신암 5동 한 가정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은 이미 지금 난리 났죠. 그 어린애하고 집에 침입해가지고 엄마 죽이고 어린애 중상 입히고 도망갔는데 그 수사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분식집에서 여고생 죽여. 또
교회 앞에서 또 주고. 그 옆에서 또 저 사택 그 교회 사택 앞에서 또 여성분 또 살해돼. 근데 또 그 다음 날 바로 밤에 저 가정집에 사람 하나 죽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부 흉기 사용해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 현장에 갔겠죠. 그 갔더니 그 죽어서 발견된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이 미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당연히 미용사니까 미용실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출근을 계속 안 하니까 21일부터 출근 안 했대요. 미용실 원장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갔더니 문 열어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걸 전부 목 부위를 치명적으로 마구 찌른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목 부위를 마구 찌른 건 맞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거의 눈을 파내다시피 했어요. 여고생 사망 사건하고 중간쯤에 일어나거나 그 비슷하게 연속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는 가장 늦게 발견이 됐지만 그 미용실 원장 얘기는 22일 날 밤에 20일 날 밤에 퇴근하고 밤에 퇴근했으니까 그때부터 20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22일 날 밤까지 그 사이에 이제 살해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다른 사건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살인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막 8건이 내리 거퍼 막 터지죠.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서 막 터져 사람 죽지. 갈 때마다 수법은 다 다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일범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각각 별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 수사 진전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이게 거기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동네. 그래가지고 경찰청, 대구청 전화가 빗발쳤어요. 항의하죠. 야,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 날리고 또 언론은 뭐 수사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뉴스를 도배했겠네요. 그냥. 개판이라고 난리 난 거지. 비난 엄청나게 당한 거고요. 일단은 그냥 그런 비난이 빗발치면 담당자들 전부 줄줄이 먼저 다 내줬죠. 서장님 날라가고요. 그다음 형사수사과장님은 다 직위해제. 직위해제. 그다음에 동구 시남 3, 4, 5동 파출소장들 전부 다 경질. 그러면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24일 날 월요일 날 그 대구청 차장 김서영 차장이에요. 김서영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수사본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형사 159명 투입해요. 그리고 이제 집중 수사에 들어가죠. 분석을 했더니 4건의 사건은 동일범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제 비로소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탐문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범행 시각이 있잖아요. A 장소, B 장소, C 장소, D 장소 요 범행 장소를 다 나눠놓고 그 인근의 형사들이 투입돼가지고 이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배회하거나 근처 지나가던 사람들 누구 본 적 있습니까? 하는 탐문을 해요. 공교롭게도 4군데 중에서 한 2군데가 한 남성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인상 차이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탐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범행 시각대마다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20대 초중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목격자들한테 몽타주를 좀 그려보는 거예요. CCTV가 있을 때는 아니고 없었으니까 97년도니까. 그 와중에 이제 많이 뿌렸답니다. 당구장 이제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술집 이런 데도 쫙 뿌리잖아요. 형사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서 그 제보 받은 사람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승수라는 21살 먹은 청년 도출이 되는데 이게 또 바로 도출이 된 이유가 있어요. 특수절도 등 전과 3범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2월 27일 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첫 사건이 2월 10일이잖아요. 그 애하고 엄마 그 사건 잡고 나서 17일 만에 나고 나서 17일 만에 2월 27일 날 인근 당구장에서 이승수를 체포를 했어요. 그러고 이놈 검거해가지고 이제 범행 일체 자백받고 이놈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등산용 칼, 그다음에 가죽 장갑, 피 묻은 가죽 점퍼, 그다음에
미용사 휴대폰 번호를 적은 노트가 메모지가 있었어요. 이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남자 미용사 네, 네. 휴대폰 번호 네. 그 메모 그 적은 메모지가 있어서 이건 뭐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이제 자백한 그 범행 내용 일체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네. 봤더니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사건이요. 2월 10일 날은 맞습니다. 첫 사건. 네. 2월 10일 날 아침 10시 반경에 돈 훔치려고 절도 목적이었던 거죠. 이놈이 특수절도 전과가 많잖아요. 네. 밤 10시 반에 아침 10시 반에 돈 훔치려고 유라동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집안을 막 뒤지고 있는 중이야. 네, 네. 뒤지고 있는데 그 주부한테 그 여성 A씨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겁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 새끼가 흉기로 그 엄마를 그냥 마구 찔러하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다가 깨어나서 울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예. 그러니까 지가 도주하는데 지장 준다고 아이 목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훔쳐간 돈이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열흘 쉬었습니다. 첫 범행하고 나서. 2월 20일 날이에요. 2월 20일 날 밤 11시경입니다. 밤 11시경에 이 자식이 대구역 지하도에서 얼쩡거리다가 미용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미용사가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좀 그 어떤 그 취향이 맞은 사람을 그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놈을 만난 것 같아요. 이승수를 지하도에서. 네. 그거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셔요. 술 한잔 간단히 하고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래서 그 집 가요. 어차피 이놈은 그 당시에 집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갑자기 성관계 요구하면서 몸을 더듬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러면서 씻고 와라 너 빨리 이승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뺑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를 꺼내서 공격해서 찌르고 돈 8만 원을 훔쳐갖고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살해하고 나서 집 나와서 같은 날이에요. 그날. 네, 그러네요. 남자 미용사 살해하고 나온 다음에 밤 11시 50분이에요. 그때가. 뭐 온 전력을 다해서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네. 허기를 느껴갖고 그 집에서 50m 떨어진 분식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분식집에 가서 식당을 그때 하필이면 할머니 대신 여고생이 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11시 50분이면 영업 끝날 시간이잖아. 누가 영업을 해 그때? 영업 끝났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 이놈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투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평소에 갖고 다니던 등산용 칼을 딱 꺼내니까 이 그 여고생이 놀래갖고 안방으로 밀려 들어가고 도망가죠. 숨은 건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목을 집중 공격해서 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40분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 넘겼잖아요. 네. 2월 21일 날 00시 30분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신암 3동 그 주변 어슬렁거리다가 그 인근 분식점 그 인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 기도 가는 그 64세 먹은 그 아주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낚아챕니다. 네. 근데 반항하니까 그냥 칼로 무참히 찌른 거예요. 그리고 7만 원 훔쳤어요. 7만 원. 그러니까 불과 1시간 만에 3명을 거침없이 살해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이 정도가 되니까 분석했어요. 이놈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승수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 분석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이제 아마 그 막일을 하나 봐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어려서는 친구들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댕겼다. 그런데 이놈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좀 이제 그 범죄 길로 들어서는데 중학교 때 15살 때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아요.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요. 공업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공고. 공고 들어가고 2학년 때 17살 때 또다시 특수절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니까 기소유예 안 준 거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속돼 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퇴학시키겠죠. 퇴학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학교 생활은. 그걸로. 그리고 나서 96년이 됐어 이제. 96년 1월 달에 20살 때. 20살 때 이놈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도둑질 배워온 거야. 야간 주거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놈이 96년 11월 달에 가출을 한대요. 11월 달에 가출하고 포항하고 대구 여기 만화가게 옛날에 그때는 24시간 잘 수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종업원역 일도 하고 당구장에서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이놈이 집 나올 때가 96년 11월인데 영장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요? 97년 4월 달에 공익근무원으로 입영 통지는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있어서. 입영 통지 받고 네. 집 나온 거예요. 응? 저 보니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범행 아들이 한 거 밝혀지고 검거했다고 알려주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엄마도 아파 네. 병원에서 실신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경찰이 얘기하는 건 참 묘하더라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그 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귄 탓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비난을 엄청 받아요. 말 잘못하셨네요. 답답한 그렇게 얘기.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을 4명씩이나 그럼 죽였는데. 그 뭐 친구 관계 무슨 문제예요. 아이 자체가 나쁜 거지. 근데 이게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범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놈이 범행 사용할 때 이 가죽 장갑 끼고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죽 장갑을 들고 지 친구 찾아갔었어요. 친구를. 친구 찾아가고 이 가죽 장갑 좀 버려달라. 범행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얘기 안 해서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고가 돼서 3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 친구는 뭐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자식이 이 범행 동기 밝힌 거는요 11월 달에 가출해하고 용돈이 궁했다. 네, 용돈이 없었다. 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서 과도를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놈이 4명 살해하고 손에 쥔 돈이 26만 원이에요. 아이, 말도 안 되죠. 네? 이 자식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 현재 수감돼 있는 61명이 한 사람 사망했으니까 지금 60명이죠 우리나라 사형수가.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얘가 그냥 그 막가는 심정으로 한 것 같아요. 막가는 내가 뭐 지금은 전과도 있고 집에 뭐 기댈 것도 없고 친구도 뭐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군대도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걸리기만 하면 이때 걸리는 사람은 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쾌감을 느낀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가 그 지역을 배회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배회. 그 섹터에서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돌아다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맨정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 흔치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계속 걸리는 대로 족족한 것 같고요. 진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승수 이놈 사형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진짜 그 죄값 치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